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선교적 교회 개척에 몇 가지 추가적인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과목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과정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나의 은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개척을 놓고 준비하다 보면 사실은 개척의 현장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요, 내가 실제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은사와 역할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 분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장점을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격을 가지고도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오중직의 어떤 리더십의 모양을 가지고 그 카테고리를 갖고 우리 원우님들 여러분들 학우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은사와 기질과 또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기 위해서 5가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증거자라는 5개의 카테고리가 중에 나는 어떤 역할로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하는 또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굉장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종종 내 부서나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어떤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하느냐, 그 기본 바탕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사역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 개척은요, 굉장한 창의력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교회를 많이 보면서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지금 교회에서 배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어느 과정을 겪고 지나고 시간의 흐름을 흘러가면서 만들어낸 최종적 단계나 원숙한 단계에 올라가서 그것이 안정화가 되고 지속적인 성장의 어떤 모양이 갖추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속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완성된 또는 지금 굉장히 성숙되고 원숙한 형태의 교회 모델에 초창기의 DNA가 그 속엔 있어요. 그러나 그 DNA는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는 그 DNA는 이미 다 그 공동체 속에 스며 있기 때문에 무엇이 그것을 거기까지 이끌어왔는가에 대한 초창기에 처음에 DNA적인 것을 발견해내지 않으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개척해서 하겠다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우리 안에서 개발돼야 될 게 뭐냐면 이 창의력과 상상력의 어떠한 출발들이고 시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 컨티뉴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돼서 또는 모세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연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상당히 부딪히는 내용들 속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사상은 뭐냐면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연속적이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 되게 거부하고 따르지를 않죠. 왜 장로들의 유전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들을 지켜오는 것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장 전통적으로 잘 계승하고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개척하는 교회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요구되는 만큼 기존의 교회는 그럼 다 잘못되고 틀렸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아주 건강한 교회를 바라볼 때는 지금 아주 원활하게, 그리고 잘 운영되고 어떻게 보면 유지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게 된 초창기의 그 공동체가 갖고 있던 DNA나 또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어떤 교회의 사역의 은사나 장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대안적인 교회 운동을 보면서 얻는 도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그냥 따라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한 20여 년간 교회 성장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세미나나 교회 성장의 어떠한 프로그램에 가보신 적 있어요? 뭐 D12, 뭐 G12, 두 날개, 뭐 셀 운동, 그 다음에 알파 코스, 뭐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법론으로 배워서 내가 적용하다 보면 어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스스로 자학 모드로 들어가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좋은 도전과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그 공동체를 오랜 시간 투자하고 자기들의 어떤 목회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고 원리를 적용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전체 프로세스의 초창기 단계,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의 굉장히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이 나하고 맞는가 돌아보고 나에게 그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적용해보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현장은 기존의 교회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기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요, 상당 부분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착각했어요. 제가 어느 많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내 부서를 잘 부흥시키면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좋은 인프라가 있어요. 휴먼 리소스가 있어요. 거기에 헌신된 장로님과 권사님과 나의 사역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교사 선생님과 뭐 성가대원과 조력자들이 있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또는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동역해줄 그 교회의 성도들을 뒤에서 돌봐주고 그들이 사역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그들을 케어해주는 또 다른 목회자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내가 어떠한 사역에 좋은 열매를 거두고 어떤 그야말로 목회적인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오롯이 나의 몫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이미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의 리더십이 만들어 놓은 좋은 스트럭처, 구조 속에 내가 들어가서 단지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맺은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고 없고는 내 사역의 열매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개척이라는 것은, 처치 플랜팅은요, 그 좋은 구조가 없는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처치 플랜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구조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열매를 내가, 또는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1, 2년은 열심히 하는데 3년차 되면 굉장히 고통 속에 빠지죠. 이러한 케이스는요, 분립개척을 하는 케이스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같이 분립 개척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분립을 해 나갑니다. 뭐 50명이든 60명이든 100명이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 개척자와 이 리더십과 이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두 측에 다 동일한 착각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망교회에서 개척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리틀 소망교회인 줄 알아요.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해 나왔다. 그러면 그 목회자나 그 사역자나 또는 그 리더십들이나 거기 함께 동참한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리틀 사랑의 교회다. 리틀 남서울 교회다. 리틀 지구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도들은 작은 지구촌 교회를 만들어낼 줄 알아요. 작은 사랑의 교회가 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자기들이 있던 교회와 전혀 다른 컨텍스트예요. 여기는 설교도 다르죠. 네, 목회자의 방향도 달라지죠. 예배의 구조도 달라지죠. 상당 부분 자기들이 있던 교회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 중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념과 이론으로서의 모델을 넘어 구체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공동체 개척의 처치 플랜팅의 프로세스를 해보면서 나의 미래 목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여러분 특별히 3학년 마지막 학기에 혹시 이 과목을 듣게 되신 우리 학우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현장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사역을 다른 교회 가서 하든,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부서를 맡든, 또는 내가 새로운 어떠한 공동체를 찾아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서 사역을 시작하든,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다른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신대원을 졸업하는 순간,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대원에 입학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분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또는 사역자로서의 아마 반응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과정, 이 트랙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일찍 신대원을 들어갔죠. 저는 또 교육전도사 생활을 학부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23살에 교육전도사를 안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살 그 어린 청년이 무슨 사역자겠어요. 그런데 제가 모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처음으로 나가서 한 번도 다니지 않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뭐 옛날 얘기지만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양복을 하나를 사주셨어요. 짙은 감색의 양복을 입고 평소에 잘 신지도 않던 구두를 신고요. 넥타이를 매고요. 이제 저의 사역의 첫 부임지인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가서 너무 낯설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가서 인사를 하는 그 순간 그 교회에 아주 나이 많으신 장로님부터 아주 어린 제가 맡은 유초동부 학생의 이르기까지 전부 저에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저에 대한 호칭이 뭐였느냐?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총무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에게 총무 선생님, 또 제가 예배를 드리던 청년부에서는 저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유초동부 아이들은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제가 가는 교육자로서 간 교회에서는 저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문화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어느 순간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냐? 제가 책임자가 된 거예요. 제가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학교를 마치고 나가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신학 수업을 마친 이제 교회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사역에 대한 그림.
내 목회에 대한 디자인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한 과목 짧고 길지 않고 더군다나 비대면으로 우리가 만나서 강의와 또 토론과 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는 사역자로 갖추어져 가는 그야말로 구비되는 이퀴핑되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좀 교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도서출판 아르카에서 나온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알란 허시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교적 교회의 리더입니다. 이분의 책과 글은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담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석박사학위 논문에 반드시 인용되는 책과 아티클이 바로 이 알란 허시의 글과 이 사람의 사상입니다. 이 책은요, 올해 발간이 됐는데, 번역이 됐는데요. 책이 원서가 나온 건 한 1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그동안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사실은 선교적 교회와 관련돼서 가장 텍스트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알란 허시의 The Forgotten Ways라는 원서 제목인데요. 저희가 번역하면서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번역의 기획을 담당했던 책이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개척학교 숲에서도 교재로 쓰고 또 많은 선교적 교회 리더, 한국의 리더들이 번역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책들인데요.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교정과 감수를 감당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책은 모쪼록 구입해서 가까이 두고 꼭 한번 여러 번 읽어볼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강의 시간에 한 세션을 할애해서 이 책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나중에 교재로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중간고사 과제가 이 책을 요약해서 제출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2주차에 한 세션을 할애해서 제가 잊혀진 교회의 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담론을 소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왜 역동적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도전은 뭐냐면 이 저자가 이론가나 어떤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글을 쓰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현장 중심의 사상가면서 동시에 활동가입니다. 운동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리고 여러분들 이 한 학기 동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차 저와 여러분이 이 책에 대해서 조금씩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챕터별로 읽고 나서 간단한 또 후기랄까요?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점검하고 측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요구할 테니까 꼭 여러분 구입하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와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1주차의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와 평가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매 모듈마다 매 주차마다 출석과 토론을 위한 퀴즈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영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어사이먼트랄까요? 또 토론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제가 몇 가지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려운 문제나 무슨 아주 힘든 과제를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과목을 지금 내가 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과제와 관련되거나 또는 책과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소감을 적거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는요,
잊혀진 교회 얘기를 요약하고 적용하는 리포트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중간고사는 이 교재를 여러분 그냥 읽고 요약하라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읽다 보면 굉장히 이 책 한 권이 두께도 꽤 되지만 다루는 그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들을 해가면서 동시에 이 선교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떠한 그 선교적 이 천재성, 뭐 비범함이라고 해요. 어포스톨릭 지니어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사회학적으로도 해석이 되는가, 또 과학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이해되는가를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교회라는 또는 공동체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떠한 다양한 그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그냥 쭉 읽고 여기저기서 몇 문장을 그냥 옮겨 적어서 요약하는 형태의 리포트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MDB 코스를 했기 때문에요.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읽고 그 저자의 어떠한 인사이트나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딱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풀어 쓰는 게 리포트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나의 사역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과 방향성을 쭉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볼 때 이것은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한 어떻게 보면은 반격을 하실 수 있어요. 챌린지를 또는 디베이트를 하셔도 좋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전제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나의 신학적 관점에서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내가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동의가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거기에 한번 풀어 넣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유학하면서 영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에 책을 읽을 때 항상 지도 교수가 저에게 준 충고가 있어요. 뭐냐면은 복사하기를 하지 마라. 복사하기 역할을 하지 마라. 또 네가 읽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뭐냐면 그거는 기본이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논점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의 신학적인 그 구조를 분명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허점을 공격해라. 또는 그것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책을 약간 거리두기를 두고 읽어보시는 방식이 아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제는 뭐냐면요. 과제는 또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고 기말고사에 여러분 우리가 제출할 게 있습니다. 기말고사에 제출할 내용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의 개척 모델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데 이건 개인이 내셔도 되고 5명씩 5명 아래입니다. 5명 아래로 팀으로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왜 5명을 했냐면 에베소서는 5중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중직 테스트도 저희가 이 과목 중에 할 텐데 나는 어떠한 분류, 나는 어떠한 리더십이 있다. 여러분 가운데 사도적 리더십, 또 선지자적 리더십, 그다음 복음 증거자의 리더십, 목사의 리더십, 교사의 리더십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나와 상대적인 내가 없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팀을 엮어도 돼요. 그래서 팀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개척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를 기말고사를 나중에는 기말고사 과제물이 이렇게 해서 개척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겁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모집하고 그 다음에 1개월 차, 뭐 3개월 차, 6개월 차, 1년 차, 2년 차 개척의 모델들을 쭉 타임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와 무엇이 다르다. 어느 지역에서 할 거다. 대상은 누구랑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게 기말고사인데요. 과제물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제출할 중간에 그러니까 후반기가 되겠죠. 한 8주차에서 한 15주차 정도 사이에 과제물로 개척 모델의 예비 작성을 합니다. 미리 이제 사전에 한번 어떤 모델을 할 거라는 거를 기말고사 다 가가지고 여러분들 제출할 수가 없어요. 또 그거는 좋은 과제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반부쯤 되면
서서히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성하는 그 시트지를 제가 미리 드려요. 예비 시트지를. 그래서 나는 어떤 뭐 유형은 어떤 유행, 지역은 어디,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 개척의 모델은 뭐 몇 가지의 사례 중에 어떠한 형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어떤 창조적인 창의적인 어떤 방향, 그 다음에 펀더레이징, 그 다음에 팀빌딩, 뭐 이런 걸 이제 채워넣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매트릭스 시트를 드려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과제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교재를 충실히 읽고 크리티컬한 리스판스를 해주시는 거고요. 과제물과 기말고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차의 오리엔테이션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